시간이 흘러도 잊지 말아야 할 가치, 그 특별한 날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억의 지속 임종수입니다. 올여름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경일인 개천절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로 4357년째 개천절입니다. 그저 휴일로 즐기기에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의미가 깊은 날인데요. 오늘은 부산국악원 강상익 교육이사님 모시고 개천절의 유래와 그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사님, 먼저 국학원. 네. 예, 저는 좀 생소합니다. 물론 이제 정부기관으로 있는 한국학 중앙연구원 이런 걸 그에 비추어 보면은 아마 한국학을 연구하는 민간 NGO 단체이지 않을까 그래 예상을 해봅니다만은 올해로 벌써 20주년이 되네요. 설립한 지가. 그래서 이사님께서 국학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학원하고 이 국악원하고 저도 이래 가다 보면은 혼돈을 많이 하시는데 예, 제가 그랬습니다. 국악하면은 우리 고유의 음악을 말하고 국학하면은 우리 고유의 모든 걸 통칭해서 뭐 우리의 역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모든 걸 다 포함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국악도 국학에 뭐 속해지겠죠. 우리 고유의 어떤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기관인데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정부기관이지만 이 국학원은 이 사단법인으로서 민간 기구입니다. 그 한국학 중앙연구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아주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학술 연구 집단이고 학문적인 것만 하는 거고 이 국학원은 좀 대중적인 그 음악으로 따지면 저쪽은 클래식이고 저희들은 뭐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 통이라고 볼 수 있으려나. 그래서 이 국학원은 그런 학문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익 인간을 양성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 민간 단체입니다. 아무튼 개천절 하면은 저희는 뭐 홍익 인간이라는 말부터 딱 떠오르는데 이 올해 개천절을 두고는 제 나름대로는 좀 뭔가 여러 가지 좀 상념에 좀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광복절을 건국절로 해야 된다는 그 일부에서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일부 뭐에서는 또 그걸 약간 비난하는 쪽에서 차라리 그러면 개천절이라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건국기원절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천절, 도대체 개천절 의미 그리고 제정되는 의미들 이런 걸 좀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뭐 개천절 하면 사실 우리 국경일 아닙니까? 국경일 이제 5가지가 있는데 개천절이야말로 국경일 중의 국경일이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가장 오래된 그런 국경일이고 그 3.1절이라든지 광복절, 제헌절 요 3가지는 사실 우리가 일제 식민 치하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된 국경일이고 그 한글날은 순수한 우리 문화에 대한 국경일인데 우리 뿌리에 대한 것을 국경일로 지정한 것은 개천절. 그래서 이 개천절은 1000년, 2000년도 아니고 4357년 전에 왕검께서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 그러니까 나라를 세웠으니까 개국이도 되고 건국도 되겠죠. 그 날인데 이제 이 날이 원래 뭐 개천절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다가 이걸 이제 하게 된 것은 일제 식민 지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한 그 나철 대종교의 그 나철 때 종사께서 이 단군을 구심으로 민족이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단군 탄신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고 그리고 그해 단군 왕검께서 나라를 세운 개천절을 기념식을 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그 10년 뒤에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엄청난 반향을 일어났고 그때 임시정부가 이제 이 중국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도 우리 민족의 구심이 뭐냐? 단군으로 중심해야 되겠다. 그러면 단군이 나라를 세웠던 개천절. 그래서 그때는 개천절 기념식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양력으로 지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개천절은 저희도 처음부터 저희는 뭐 양력으로 기억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는 저희 옛날부터 저희들은
음력을 주로 써왔거든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1919년 음력 10월 3일, 양력으로 따지면은 11월 24일 날에 그때 이제 개천절 기념했는데 그때는 개천절을 하지 않고 건국 기원절.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에 건국 기원절이라는 말이 나왔구나. 그래서 건국 기원절에서 지나다가 이제 이것이 쭉 연결되어 오다가 개천절로 바뀌고 4,356주년에 해당되는 개천절이죠. 그 단기로는 따지면 4,357년이고 올해 이제 2024년인데 서기로는 그죠? 예, 서기는 2000년밖에 안 되지만 어마어마하죠. 아무튼 저는 아직도 개천절 이렇게 하면은 당군 신화가 떠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사님께서 그렇죠. 설명해 주십시오. 당군을 아예 뭐 역사하고 신하고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우리 첫 번째 조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일제 시대 때를 거치면서 이걸 어떻게 이제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잘 다스리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당군에 대한 그 믿음을 좀 없애야 되겠다. 이 역사를 신화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작을 해버렸죠 일제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 당군 신화 이래 되는데 실제는 당군 신화라기보다는 당군의 사화 또는 당군의 역사 이렇게 하는 게 더 올바른 의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당군은 신화, 당군은 신화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배워왔고, 근데 이제 당군이 실존 인물이라는 주장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그린닥터스라는 의료봉사단체에 몸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가 이제 연해주 지금 러시아 땅이죠. 그 크라스키노에 저희가 의료봉사를 갔었어요. 거기 가니까 무슨 그 일간지에 그때 당시에 어디에서 그 크라스키노 일대에서 옥저 유물이 발굴됐다.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 옥저나 동해니 이런 것들이 우리 삼한시대 그러니까 고조선 직후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고조선 그 역사를 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우리가 지금 분단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크게 기울일 수 없고 특히 또 중국에서 동북공정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실제로 이제 우리 한국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당군 신화가 아니고 역사다. 이 부분을 뭐 이렇게 주장하실 때 내세울 수 있는 역사적 사실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당군을 이제 신화로 주장하는 측의 가장 그 핵심적인 자료가 삼국유사 제일 1장에 당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곰이 나오고 호랑이가 나오지요. 토테미즘이니까 예. 그리고 호랑이는 뭐 견디다 못해서 도망가고 곰은 꾹 참아가지고 사람이 되었는데 여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좀 그 또 리얼하지 못하다, 사실이지 못하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신화로 이제 이렇게 조작하는 가장 그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곧 삼국유사에 보면은 당군이 아사달에 나라를 세우고 다스렸는데 그 다스린 연도가 1900년 하고도 8년, 1908년 동안 당군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산속을 들어가서 뭐 산신령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100년 살기도 어려운데 그 뭐 2000년 가까이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꺼집어 가지고 당군은 실제 인물이 아니고 신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당군이 신화가 아니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실증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뭐 유물들 이런 것들은 또 좀 예, 있습니까? 많습니다. 지금 저 북한에 가면 당군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게 예, 그 북한 그 북한이 감동인가. 체제 선전을 위해서 해놓은 게 아니고 실제로 있네. 실제 능이고 그 기원전 3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5000년도 더 전이죠. 한 4000년에서 5000년 이전에 청동기 유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당군이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측은 한국에는 청동기 유물이 없다. 그게 실존이 되고 나라가 되려면 청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느냐. 근데 그게 청동기 연도 측정을 해보니까 5000년 전에 청동기가 나오는 것은 그 나라가 실제했다. 그 독립운동가에 보면 그 신채호 선생님이라고 계십니까? 정말 이분은 우리 역사의 연구에 대단히 연구를 많이 하셨고 또 독립운동도 열심히 하시다가 결국 독립을 못 보고 1년 전에 모진 고통 속에 옥살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역사를 쓰는 이런 모름지기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족을 분명히 드러내야 된다. 예. 그렇지 않고 애매하게 쓰면은 그 역사는 아무 정신이 없는 텅 빈 머리에 무정신의 역사이지 않느냐. 오늘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신조 선생님 말씀을 예.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도 저도 이 뭐 국화원에 이렇게 이제 활동하기 전에는 뭐 우리가 뭐 배달의 민족이니 밥 맞는 역사니 이런 걸 그냥 머릿속으로 외우기만 했지 이걸 가슴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데 이렇게 이제 국학이 뭔지 왜 우리가 이 홍익 정신을 되살려야 되고 왜 당군을 우리가 우리 민족의 구심점을 해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가슴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아 지금까지 조금 너무 역사에 대해서 우리 정신에서 애매모호하게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 신초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정말 소름이 돋치는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이 조선에 한국에 공자가 들어오면은 한국을 위한 공자가 아니고 공자를 위한 공자가 되었다. 또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만을 위한 예수님. 부처님도 마찬가지다. 그것도 물론 뭐 정신은 정신인데 그는 주인 정신이 아니고 그 노예 정신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구심점이 당군이고 당군은 절대 가공이 아니다 하는 이걸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우리 좀 국민들이 깨우쳐야 되지 않을까. 예, 아무튼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아무튼 이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당군이 신화이든 뭐 역사적인 사실이든지 간에 그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홍익 인간이라고 하는 그 당군의 그 건국 이념 이 부분은 지금에도 굉장히 우리 사회에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가 온통 각 부문별로 지금 갈등만 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 더없이 이보다 더 진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해야 될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홍익 인간을 잠깐만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 교육기본법을 제정할 때 다른 좋은 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홍익 인간을 우리 교육의 목표로 삼은 데는 그 당시에 많은 그 학자들이 모여서 우리 교육의 목표 이념을 정해야 되겠는데 뭘 하면 좋겠느냐? 뭐 사랑, 뭐 자비, 뭐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백낙준 박사님이라고 그분이 그 교육 이념을 제정할 때 당군 조선의 그 건국 이념의 홍익 인간은 어떤 것에도 불교의 자비에도 뭐 기독교의 사랑에도 공자의 그런 데도 걸림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거의 뭐 만장일치로 통과되다시피 해서 정해졌거든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쭉 이렇게 이제 이어져 왔다가 2021년도에 그런 파동도 뭐 바꾸자는 파동도 있기도 했습니다만도 그래서 이런 그 홍익 인간의 이념 우리 마음 깊은 데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지금 2024년 지금 뭐 건국한 지 거의 한 70년 넘어 안 갑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다 이제 선진국으로 다 인정을 하죠. 근데 저희들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하루 3끼 먹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끼니 이럴 때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고통스럽게 가난한데 이렇게 된 데는 우리의 어떤 그 가슴 깊이 그 홍익 인간 그 내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두루두루 이롭게 조화롭게 해서 잘 살자는 이런 홍익의 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해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 그 IMF 때 그 모기 운동이 안 있었습니까? 그 다른 나라에 어떤 나라도 그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리고 그 기름 유출 때도 거의 뭐 안 가본 국민이 없을 정도로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2000년도 월드컵 때 뭐 전 국민이 빨간색 옷을 입고 응원한 그런 것도 그런 홍익의 어떤 것이 우리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홍익 인간의 이런 것을 사실은 없애려고 하는 그런 어떤 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조금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 자꾸 아직도 우리의 민족의 뿌리인 이것을 자꾸 없애려 하느냐. 이건 뭐 자기가 자기 무덤 파는 그런 정말 잘못된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시간을 빌어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개천절에는 더 이제 우리 건국 신화에 대해서도 좀 더 되새겨보고 단군 신화뿐만 아니고 또 단군 왕금의 그 통치 이념인 건국 이념인 그 홍익 인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개천절과 그리고 단군 왕금 그리고 그 단군 왕금이 세운 그 고조선 그리고 고조선의 건국 이념인 홍익 인간을 갖다가 널리 이렇게 퍼뜨리고 사회의 중심 가치가 되고자 하는 게 예. 아마 국학원이 주로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학원이 평상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사람들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국학원은 뭐 부산은 이제 집으로 조그만하게 있고요. 예, 이제 본부는 천안에 천안에 보면 서울이 아니고 예, 국학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립기념관 골 산이 흑성산인데 예. 그 흑성산의 한쪽은 독립기념관이고 그 반대편은 국학원이 있습니다. 이제 뜻이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 국학원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국학원에 가면은 우리의 뿌리 역사를 알 수 있는 역사문화공원이라는 데가 있고요. 또 우리의 그 건국이념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으로 나라를 세운 그 단군 할아버지에 대한 그걸 되새기 위해서 아주 뭐 크게 그 단군상도 조성되네. 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정신 이걸 좀 알리고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합니다. 그러면은 뭐 국학원에서 뭐 각 18개 예. 시도교육청 자치도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좀 수학여행지로 좀 주선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까? 수학여행을 간혹 오기도 옵니다. 예, 오는데 이제 가능하면 많은 국민들이 좀 와서 봤으면 해서 예, 국학원에서는 매년 행사를 합니다. 특히 국경일에는 굉장히 크게 행사를 합니다. 그 3.1절, 강복절, 개천절. 그 중에서도 이제 개천절 때는 개천절 그날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개천주간 해가지고 거의 뭐 한 3일에서 한 5일 정도. 올해 뭐 핵심적인 사업이 예.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부터 개천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천주간 그 K 문화 힐링 페스티벌 그 올해도 합니다. 예, 올해도 이제 그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하는데 뭘 하느냐 하면은 그 물론 뭐 개천절 기념식도 하지만 네. 또 우리의 어떤 그 고유한 K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K 힐링 체험 코스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힐링 코스도 있고요. 예. 또 그 흑성산 그 길 위쪽으로 또 황토 길을 만들어 가지고 또 맨발로 황토 길을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지금 단기 중기적으로 이렇게 국학원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실 사업들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중앙국학원은 아니기 때문에 중앙국학원에서 이제 하는 사업은 뭐 항상 그 국경일 내 행사하고 또 큰 행사가 6월 달에 또 국학원에서 지구인의 날 해서 그 우리 홍익의 정신이 어떻게 보면은 두루두루 이롭게 하는 그런 굉장히 인류 보편의 정신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구가 좀 위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6월 달에 6월 5일이 지구인의 날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날을 중심으로 해서 또 축제를 하고 또 개천절 중심으로 축제를 하고 그 외에 뭐 우리의 그 정신을 알리고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뭐 사관학교 뭐 국가 뭐 기관 이런데 많은 교육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일환으로서 우리 또 몸도 건강해야 되니까 옛날부터 우리 선조님들은 이 심신 단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그 수련을 했는데 그게 이제 기공입니다. 우리 고유의 기공이기 때문에 이제 국학 기공인데 그런 그 국학 기공 대회도 다른 나라 미국, 일본 전 세계의 그 국학 기공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국제 기공 대회를 또 개최하기도 하고
과거에 그 중국이 그 동북공정 해가지고 그때 그걸 사실은 거기에 제동을 걸었던 단체가 저희 국학원이거든요. 저도 그때 뭐 그 서명 용지 들고 막 거리로 뛰쳐나가지고 해서 지금도 여전하다 아닙니까? 예, 뭐 이미 동북공정은 뭐 끝났죠. 예. 이미 중국에서는 다 자기들의 역사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래도 그걸 일깨워준 국민들에게 야 중국이 저렇게 우리 역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그 이제 알려준 것이 우리 국학원이고 그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알리고 예, 지금도 많은 그 학술 대회도 하고 또 심신 단련을 위한 기공 대회 그 위에 뭐 브레인 스포츠 특히 올해부터는 이 브레인 스포츠라는 이름을 좀 활성화해서 전 국민들이 이 뇌를 깨우는 그런데 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많은 지금 노력하고 아이고, 있습니다. 훌륭한 걸 많이 계획하고 계시네요. 일단 국학원이라 하면은 약간은 이제 당군 신화하고 뭐 당군왕금 고조선 뭐 이런 거 쪽 홍익인간 이런 쪽으로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21세기 IT 시대고 대한민국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가원에서 하시는 일들이 금방 보니까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나름대로 민간 조직으로서 이걸 뭐 SNS로 이렇게 뭐 국가원의 활동에 동참하려고 하면은 뭔가 방법들이 있습니까? 뭐 국화원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되고 또 저희 부산 국화원에서는 또 다양한 행사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또 문의하시면 같이 동참해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산 국화원에서는 과거에 이제 광복절 때는 그 부산시와 같이 이래 협조를 해가지고 용두산 공원의 타종식 때 그때 오프닝 행사를 쭉 해왔고요. 그리고 항상 해마다 이 개천절 아니면 또 음력 개천절에 그 부산에 저 장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해운대. 거기에 보면은 천재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항상 개천절 때 또 천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 부산 국학원에서는 해마다 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선도 문화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이걸 범위를 좁혀 가지고 우리의 당군과 홍익에 대한 그런 부분을 초래해서 우리 부산 국학원 또 부산이 중심이 되어서 또 행사를 하려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긴 시간 동안 뭐 강상희 이사님 말씀 많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4357년 개천절을 맞아서 강상희 이사님께서 특히 이제 지금 우리 사회가 의정 갈등으로 지금 반년 이상 이렇게 국민들이 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런 시국에 지금 올해 개천절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홍익인간이라는 이 우리 고조세연의 그 건국 이념 어떤 교훈으로 우리가 되새겼으면 좋을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올 개천절을 맞아서 이사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천절은 정말 중요한 국경일입니다. 홍익인간 이화세계라고 하는 너무나도 고귀한 이념으로 나라를 세운 국가적인 경축일이고 전손민족이라는 그런 자긍심으로 하늘에 또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기념일로서 우리 민족 최대의 어쩌면 경축일입니다. 하지만 이 개천절 경축식에 대통령 축사에서 최근에는 국무총리 축사로 격화가 되었고 그런 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말 개천절에는 대통령이 직접 축사를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시조로 당군능을 또 잘 관리하고 모시고 있으니까 지금 분단이 70년이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개천절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구심인 홍익인간의 그런 이념을 해서 남과 북이 분단을 넘어서 하나 되는 그런 날이 꼭 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올해 개천절에는 모든 가정에서 꼭 태극기를 개행해서 기념을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강상익 부산국악원 교육이사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정신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그리고 개천절. 오늘 하루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닌 나라의 건국 이념을 되새기고
널리 서로를 이롭게 하는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태극기 개양도 꼭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